황산덕 법무부 장관은 인혁당은 대한민국을 폭력으로 전복하고 공산정권을 수립할 목적으로 북한교례 지령에 따라 조직되고 활동한 반국가단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법적인 기원회를 대변한다고 전제한 황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인혁당이라는 반국가단체 또는 그 구성원을 찬양, 고무, 동조해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는 반공법 제4조 위반으로 처단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정권의 폭압과 사법살인에 의해 1974년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어두운 이름 중 하나가 만들어진다.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 흔히 인혁당 사건이라 불리는 국가폭력이다. 이 사건은 박정희 유신 체제 하에서 중앙정보부가 발표한 대규모 간첩단 사건으로 시작된다. 정부는 대학 교수, 언론인, 재야 인사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 인민혁명당을 재건하고 국가전복을 꾀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수사의 출발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은 정보기관에 의해 설계된 조작이었다. 중앙정보부는 체포 직후 장기간 불법 구금과 고문을 자행했고 피의자들은 잠을 재우지 않는 방식, 전기고문, 구타와 협박 속에서 허위 자백을 강요당했다. 조서는 피의자의 진술이 아니라 수사관의 손에서 완성되었다. 서로 알지도 못하던 사람들이 조직원으로 엮였고 존재하지 않는 조직회의와 지령이 기록으로 만들어졌다. 재판은 이미 결론이 정해진 절차였다. 1974년 7월 군사정권은 이 사건을 반국가범죄의 상징으로 선전했고 법원은 중앙정보부의 수사 결과를 거의 그대로 받아들였다. 1심과 2심 모두에서 사형과 중형이 선고되었다. 변호인의 고문 주장과 증거 조작 지적은 철저히 묵살되었다. 증거는 없었고 자백만 있었다. 그 자백은 고문 위에서 만들어진 것이었다. 1975년 4월 8일 대법원은 피고인 8명에게 사형을 확정한다.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 불과 18시간 만에 형은 집행된다. 대한민국 사법사상 가장 빠른 사형 집행이었다. 가족에게 마지막 인사조차 허락되지 않았다. 이날 새벽 법의 이름으로 8명이 죽었다. 국제사회는 즉각 반응했다. 국제 엠네스티는 이를 사법살인이라 규정했고 외신들은 재판 없는 처형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유신체제 하위 대한민국에서 이 사건은 오랫동안 금기였다. 희생자들은 간첩으로 낙인 찍힌 채 역사에서 지워졌다. 시간이 흐르고 정권이 바뀌고 진실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살아났다. 2005년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인혁당 사건을 조사한다. 조사 결과는 명확했다. 인혁당 재건위는 실체가 없었고 중앙정보부가 사건을 조작했으며 피의자들의 자백은 고문에 의한 것이었다. 2007년 마침내 재심이 열렸다. 사형이 집행된 지 32년 만이었다. 재심법원은 판결문에서 이렇게 선언한다. 공소사실은 전부 허위이며 피고인들은 무죄다. 국가는 처음으로 잘못을 인정했다. 사법부는 자신이 저지른 살인을 뒤늦게나마 부정했다. 그러나 죽은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는다. 명예는 회복되었지만 생명은 되돌릴 수 없다. 인혁당 사건은 단순한 과거사가 아니다. 12.3일의 윤석열의 계엄은 또 다른 비극을 만들었을 것이다. 부역하는 고위공무원, 무도한 검찰과 아부하는 사법부가 정권에 어떻게 복종하고 어떻게 반국가 세력을 만들어서 처단할지 계엄에 계몽된 몽매한 사람이 아니라면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정권이 국민을 무시하고 억압하며 정보기관이 수사를 독점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사법부가 권력에 복종할 때 어떤 비극이 가능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그리고 질문은 여전히 남아있다. 국가는 언제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책임은 과연 누구의 것인가? 이 사건을 기억하는 이유는 단 하나다.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